도쿄돔의 화려한 조명 아래 9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판이 빛나고 있었지만 정작 전 세계 미디어의 시선은 승리한 일본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수학적 기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트존에 들어선 오타니 쇼헤이는 평소의 담담한 표정 대신 무언가 경이로운 것을 목격한 듯한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경기의 결과가 아닌 확률의 파괴를 언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읽어온 그 어떤 야구 만화에서도 편집자에게 거절당할 법한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오타니의 이 한마디는 68점이라는 미세한 숫자가 뒤바꾼 아시아 야구의 운명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마주했던 조건은 스포츠라기보다 잔인한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호주를 상대로 반드시 5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하며 실점은 단 2점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사형 선고와 같은 방정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년간 이어져온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칠흑 같은 징크스는 선수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국내 여론의 차가운 시선을 나크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통계학적 진출 확률은 단 5% 미만.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귀국 비행기 표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지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68점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영혼을 건 사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한국 야구의 독티와 오타니의 소름 돋는 분석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기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위대한 드라마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됩니다. 일본 야구의 상징이자 메이저리그를 정복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닌 가장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관찰자의 자력으로 한국팀을 조명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이 전승으로 8강에 안착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오타니는 호텔방에서 한국과 호주의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라이벌 국가의 경기를 정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논리와 물리 법칙이 인간의 의지라는 변수에 의해 어떻게 휘어지고 부러지는지를 목격하고자 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데이터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믹스트존에서 외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도 오직 한국이 증명해낸 생존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소수점 넷째 자리인 68점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잔인한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팀이 그 좁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도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했는지 역설했습니다. 오타니의 시선은 이제 한 명의 투수나 타자를 넘어 승리를 향해 집단적으로 관계에 가까운 집념을 보인 한국 대표팀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살아남은 팀은 이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변수가 되어 마이애미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거대한 산조차 경외감을 표하게 만든 그 기적의 순간, 그 중심에는 과연 어떤 플레이가 숨어 있었을까요? 오타니 쇼헤이는 믹스존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차분하게 숫자의 무게를 집어냈습니다. 그는 야구 통계학의 결정체인 TQBTSS에서 BAJS를 언급하며 한국이 통과해야 했던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분들은 단순히 승패만을 보시겠지만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수학적 조건은 때로 상대 투수의 강속구보다 더 치명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오타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대표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점 차라는 거대한 벽을 세워야 했고 동시에 실점이라는 구멍을 단 2개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오타니는 이것을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의 질주에 비유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소수점 단위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안타를 맞으면 끝이다. 여기서 점수를 못 내면 우리는 짐을 싸야 한다는 공포가 1초에 수만 번씩 뇌를 스칠 때 평범한 인간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타니가 화면을 통해 본 한국 선수들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사이기였습니다. 그는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별리그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한국 야구의 이 폭발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징크스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대해지고 선수들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팀은 그 유령 같은 징크스의 목을 직접 비틀어버렸습니다.
신형 68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소수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가 지난 17년의 수모를 씻어내기 위해 짜내고 짜낸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과도 같은 숫자입니다. 오타니는 대만이 타락하며 맛보아야 했던 그 찰나의 격차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이 야구의 비정한 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비정한 규칙조차 자신들의 의지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95%의 확률이 탈락을 가리킬 때 나머지 5%의 기적을 잡기 위해 달려드는 팀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대표팀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변해갔습니다. 1회와 2회, 점수가 나지 않는 매 이닝은 한국에게는 패배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이 대목에서 타자로서 느꼈을 극한의 조바심을 설명하며 당시의 고조된 분위기를 해부했습니다.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억지로 비틀어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중계화면 속 한국 벤치의 무거운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호주 투수들의 공은 평소보다 날카로웠고 한국 타자들의 스윙은 압박감 때문인지 미세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3회 초 경기장의 공기가 단번에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타니는 그 순간을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이라 표현했습니다. 로상의 주자가 나가는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평범한 안타가 아니라 수비수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 배트를 짧게 쥐고 필사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한국이 이러한 저돌적인 기세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던 호주 배터리는 한국 타자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집중력이 위축되었습니다. 실점은 2점 이내여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 때문에 투수 교체 타이밍 하나하나가 마치 폭탄 제거반의 가위질처럼 정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투수들은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자신의 남은 선수 생명을 모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오타니가 분석한 고조된 긴장감의 핵심은 바로 완벽주의였습니다. 단 하나의 실투, 단 하나의 실책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경기는 중반으로 치닫으며 호주의 저항도 거세졌지만 한국의 필드 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했습니다. 오타니는 회상했습니다. 관객석의 응원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한국 벤치의 항상. 그것은 단순히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우리는 오늘 절대 지지 않는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0대 0의 팽팽한 균형을 깨고 역사를 바꿀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었죠. 현대 야구사에서 가장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인 오타니 쇼헤이는 한국의 승리를 이끈 진정한 영웅으로 문봉영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오타니는 단순히 그가 기록한 4타점이라는 결과에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홈런이 터지기 직전 타석에서의 공기와 문봉영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느꼈을 압박감을 해부하듯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그의 통계치를 칭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타자의 시선으로 볼 때 그 홈런은 통계 이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이후에 터진 문봉영의 투런 홈런 장면을 다시 복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속 153km의 패스트볼이 몸쪽 깊숙이 파고들 때 일반적인 타자라면 그 공의 위력에 눌려 빗맞은 타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특히 전체의 운명이 자신의 배트 끝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근육은 경직되기 마련이죠. 오타니는 문봉영의 스윙을 강철 같은 신경계의 상물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을 짓누르던 95%의 탈락 확률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배트로 부셔버린 것입니다. 오타니의 분석에 따르면 그 홈런은 호주 마운드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는 심리적 핵폭탄이었습니다. 호주 투수들은 한국 타자들이 단순히 안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사냥하러 왔다는 사실을 그 홈런 한 방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스윙의 궤적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발휘된 정신력입니다. 오타니는 문봉영이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도는 표정에서 진정한 무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차가운 집중력을 유지했죠. 그 차가움이 호주에게는 가장 무서운 살기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 한 방으로 한국은 5점차 승리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에 비로소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화려한 불꽃이었습니다. 경기가 9회 말에 접어들었을 때 도쿄돔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와 같았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점수를 뽑아냈지만
20점 이하라는 가혹한 방어선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오타니의 쇼헤이는 인터뷰 중 이 대목에서 눈빛이 가장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의 첨단 데이터, 분석 시스템조차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리슨 윙그로버의 배트에 공이 맞는 순간 저는 제 직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타니가 회상했습니다. 타구음과 발사 각도를 보았을 때 그것은 완벽한 안타였습니다. 세이버매트릭스 관점에서 그 타구가 안타가 될 확률은 85% 이상이었죠. 공은 오익수와 중견수 사이,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 잔인한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번멍석화처럼 움직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장 이정우였습니다. 오타니는 이 장면을 물리 법칙에 대한 반역이라 묘사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첫발 스타트는 기계적인 반응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타구가 배트에 닿기도 전에 이미 낙구 지점을 향해 몸을 던질 준비를 마친 것 같았죠. 카메라 렌즈는 슬로우 모션으로 그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이정우의 신체는 중력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잔디 위로 몸이 미끄러지기 직전 그의 글러브 끝에 하얀 공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만약 1초만 늦었거나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만 위치가 어긋났다면 공은 잔디를 때렸을 것이고 한국의 8강 진출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이 만들어낸 집념의 예술이었습니다. 오타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러브에 공이 바뀌는 순간 저는 한국 대표팀이 단순히 운이 좋은 팀이 아니라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런 플레이야말로 야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이정우의 다이빙 캐치는 도쿄돔의 공기를 정지시켰고 한국 야구가 다시 세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는 통행증이 되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데이터 야구의 정점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한국의 경기를 보며 데이터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스포츠의 영혼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는 세이버매트릭스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인간의 드라마를 목격했습니다. 현대 야구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팀은 그 확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탈출했습니다. 오타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타자의 타구 속도와 투수의 회전수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한 선수가 조국을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쏟아붓는 절박함의 수치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것은 통계학적 기대값을 비웃는 일종의 정신적 기적이었습니다. 오타니는 특히 운명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야구가 단순히 공을 치고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9이닝 내내 이어지는 심리적인 전쟁터라고 보았습니다. 대만이요. 68점이라는 미세한 격차로 타락한 것은 비극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이 그 68점을 쥐어짜 내기 위해 매 타석, 매 투구마다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100%로 만들기 위해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야구의 진정한 철학입니다. 오타니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승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미래를 스스로 써내려갔습니다. 숫자는 굴복했고 의지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어린 야구 선수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타니는 이 대목에서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한국이 보여준 스포츠 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인터뷰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이제 분석가에서 승부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마이애미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서구 야구 강국들을 향해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을 단순히 기적의 생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장 잔인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약탈자로 묘사했습니다. 미국이나 중남미 팀들은 한국의 이번 진출을 단순한 행운이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타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팀은 잃을 것이 없는 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 생존을 증명하고 돌아온 팀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심리 상태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도쿄에서 뿜어낸 그 살기는 이제 마이애미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더 날카롭게 벼려질 것입니다. 오타니는 한국팀이 가진 언더독의 반란,
그 이상의 힘을 경고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8강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팀은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갈증을 토너먼트에서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한국 선수들의 가슴 속에는 아마 평범한 자부심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자신들의 야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히 오타니는 서양 야구계가 가진 아시아 야구에 대한 저평가를 경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메이저리그 스타일의 파워, 야구만을 정답이라 믿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 같은 정교한 작전과 강철 같은 팀워크, 그리고 한 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집념은 단판 승부에서 그 어떤 강속구보다 치명적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본 대표팀뿐만 아니라 모든 8강 진출팀은 이제 살아남은 한국이 던지는 그 도끼서린 도전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선의 한국이 아닙니다. 승리를 사냥하기 위해 깨어난 사자들입니다. 오타니, 쇼헤이의 분석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야구 전문가들과 MLB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일제히 한국의 진출을 블랙스완 BLACK, SWAN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랙스완이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 미치는 거대한 충격을 의미합니다. MLB 네트워크의 수석 분석가들은 한국의 TQB 수치를 화면에 띄우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천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지만 한국이 정확히 7대1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68점 차이로 대만을 밀어내고 생존할 확률은 소수점 아래에서나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운이 아닌 정밀 타격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전직 메이저리그 감독 출신인 한 해설가는 한국의 경기 운영 방식을 두고 컴퓨터가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집념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9회 말 무실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한국 투수진이 보여준 정교한 제구력은 현대 야구의 세이버 매트릭스 이론조차 설명하기 힘든 심리적 강인함을 증명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신들은 또한 오타니, 쇼헤이가 언급한 아시아 야구의 사이기에 주목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들은 한국 대표팀은 집단적인 절박함이 어떻게 개인의 신체적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17년의 좌절을 한 경기만에 씻어내기 위해 선수들이 보여준 몰입도는 일반적인 토너먼트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시선은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비조 2위라는 낮은 순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데이터 수치를 박살내고 올라온 한국은 이제 어떤 강팀을 만나도 그들의 통계적 우위를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도박꾼이 될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야구계는 지금 숫자와 데이터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지진의 여파를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쿄돔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던진 분석의 메시지는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아시아 야구가 세계 야구의 중심부를 향해 던지는 장엄한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뚫고 지나온 그 좁은 바늘 구멍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낡은 기록들을 불태우고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쿄를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야구 가방만이 아닙니다. 오타니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갈 미래를 그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야구의 주도권은 서양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이 보여준 그 미친 듯한 시나리오와 우리가 사전 전승으로 증명한 실력은 이제 아시아 야구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라이벌이지만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입니다. 17년이라는 긴 기다림, 수많은 비난과 절망의 시간은 이제 한국 대표팀에게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오타니의 말처럼 가장 가혹한 수학적 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 LOANDPOT는 이제 이 기적의 생존자들이 뿜어낼 살기와 투혼으로 뜨겁게 달궈질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야구가 보여준 68점의 기적은 세이버 매트릭스의 데이터 시트 위에 기록된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찬란한 증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시아의 두 거인은 이제 손을 맞잡고, 아니 서로를 밀어 올리며
세계 야구의 성지 마이애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는 아마 지금껏 우리가 본 그 어떤 만화보다도 더 가슴 벅차고 비현실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타니, 쇼헤이가 경악한 한국 야구의 기적과 그 이면에 숨겨진 뜨거운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8점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8강으로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여정은 이제 마이애미에서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 야구의 마이애미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야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과연 마이애미에서는 또 어떤 미친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더 웅장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